자, 이번 강의는 207페이지죠. 9번 문제입니다. 취득시효의 제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아닙니다. 1번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자, 점유했다는 이유로 취득시효하려면 10년이 아니라 몇 년이요? 20년이 필요하죠. 따라서 1번은 X예요. 2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자, 등기도 했고 점유도 했으면 몇 년이에요? 10년이니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자, 3번과 4번은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기억하자고요. 3번 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4번 동산의 점유가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그때는 5년입니다. 따라서 둘 다 틀렸고 다시 한번요. 동산의 취득시효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점유자가 선이고 무과실이면 5년입니다. 그다음 5번 물권 중 부동산 소유권은 취득시효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X죠. 그렇죠. 억지로 만든 질문이죠. 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민법상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시효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지만 등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X고요. 2번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로부터 평온 공연선이 무과실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X예요. 요 2번을 만약에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으로 바꾸면 맞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신의 원칙 선의취득은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10년이다, 20년이다 라고 하는 뭐가 필요한 거죠? 취득시효가 필요한 거죠. 이번도 X네요. 3번 도품이나 유실물인 금전을 양수한 자는 양수시로부터 2년 내 원소유자로부터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다. X입니다. 금전이라는 물건은 아주 특이한 물건입니다. 어떤 물건이냐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르바이트로 도둑질을 좀 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젯밤에 담 넘어 들어가서 물방울 다이아 하나하고 현금 2천만 원을 훔쳐왔어요. 그럼 물방울 다이아는 훔친 거니까 제 게 아니라 그 사람 거죠. 저에게 소유권이 없어요. 그렇지만 현금 2천만 원은 제 거예요. 왜냐하면 금전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니까요. 마음에 안 드시나요? 자, 제가 친구한테 자동차를 빌렸어요. 그 자동차는 제 자동차가 아니라 친구 거예요. 제가 친구한테 현금 300만 원을 빌렸어요. 빌린 돈은 제 돈이에요.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금전은 있는 곳에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훔쳤든 빌렸든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미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는 거니까 2년이라 하더라도 또는 1년이든 뭐든 간에 금전은 반환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해서 같은 금액에 다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그 돈은 내 돈이니까 소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3번은 X가 되는 거죠. 4번 무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선점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X입니다.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선점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동산의 하나입니다. 부동산은 선점의 대상이 아니고 국가 소유고요. 5번 첨부에 의하여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맞습니다. 첨부하는 게 생소한가요? 첨부가 세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부합, 혼화, 가공. 부합, 혼화, 가공 세 가지를 합쳐서 첨부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 판례는 부동산 간의 부합을 긍정하거든요.
부합을 통해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취득할 수가 있는 거니까 5번은 뭐가 돼요? 맞는 지문이고 첨부야에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취득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 예를 들어서 저당권은 취득수요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네요. 2번 부동산의 소유권의 점유 취득 수요 기한은 20년이고요. 3번 판례는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 수요를 인정하고요. 4번 점유 취득 시 요건으로서의 점유는 자주 점유여야 하고 평원 공연한 점유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부동산 소유권과 등기부 취득 수요의 경우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다 같이 10년이 넘어야 취득수요가 완성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이게 약간 좀 문구가 좀 애매하긴 하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이름으로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이 꼭 10년일 필요는 없거든요. 암명의자와 합산해서 몇 년만 되면 돼요? 10년만 되면 되기 때문에 10년간 소유자라 이거는 뭐죠? X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12번입니다. 12번. 점유 취득수에 관한 다음 설문 중 가장 잘못된 것은 자, 우측의 해설은 잘 되어 있는데요. 정답이 좀 잘못되어 있네요. 정답을 5번에서 2번으로 일단 수정해 주시고요. 해설은 다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정답만 잘못됐어요. 5번이 아니라 뭐죠? 2번이 답입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보시면 자연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 등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시효 취득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맞아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종중 등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시효 취득하게 되면 그 목적 부동산은 뭐가 되죠? 초유가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점유에 의한 취득 수요는 점유라는 객관적 징표를 유효하는 것이므로 분할되지 아니한 한 필의 토지의 일부나 공유 지분에 대하여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X예요. 다시 말하면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뭐가요? 취득 수요가 가능하고요. 분할되지 않았더라도 취득 수요가 가능합니다. 우측에 해설이 나와 있지만 뭐 담과 같은 꼬랑과 같은 객관적 증표만 있다면 분할되지 않은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취득 수요가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시효 취득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2번은 X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국유재산에 대한 시효 취득은 원칙적으로 배제되나 잡종재산에 대한 시효 취득은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경락인이 경락 허가 결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 종전의 소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맞죠? 자, 이런 의미죠. 제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어요. 근데 제가 돈을 갚지 않자 저당권자가 경매를 했어요. 그럼 저는 경락인에게 그 토지를 인도해 줘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저의 점유는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종전의 소유자는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타주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질문이죠. 5번 점유 개시 기산점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죠. 다만 등기 명의인의 변동이 없다면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 말이 뭐냐면 어차피 등기 명의인 소유자가 변동되지 않았다면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거꾸로 계산해 가지고 20년만 되면 취득수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5번 점유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판례는 원칙적으로 점유가 개시된 때로 하여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다고 하되 예외적으로 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 명인이 동일한 경우, 다시 말하면 등기 명인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개시 시점을 확정할 필요 없이 완성 시점부터 역산하여 20년간 점유하면 된다고 하고 있다. 왜요? 등기 명인의 변동이 없으면 점유 개시 기산점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고 우측에 나와 있는 정답을 5번을 2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유 또는 공유 토지 어느 것이든 취득수의 객체가 된다. X.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잡종재산만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수할 수가 있죠. 나머지 질문은 반복적이네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14번이 나옵니다. 다음 중 소유권 취득에 관한 판례 입장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부 취득수 하려면 등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꼭 자기 이름으로 반드시 10년간 등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암명의자와 합산해서 몇 년만 되면 돼요? 10년만 되면 되죠. 1번은 맞는 질문이네요. 2번 점유 취득수가 완성되면 등기를 청구하는데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취득수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3번 자, 완성이 됐지만 아직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4번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취득수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소유자가 팔아먹으면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따라서 3번 지문처럼 오히려 완성자는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요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됩니다. 4번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수요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제3자가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처분은 무효이다. 맞죠? 이거는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점유라고 있으면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임을 추정 맞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5번 취득수에 있어서 점유자는 스스로 그 점유권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5번이 되네요. 15번입니다. 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모두를 그 객체로 합니다. 2번 조합의 소유 형태가 뭐였죠? 합이었죠. 3번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의 땅에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경작적 거가 되기 때문에 3번 판례는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그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에게 기속한다고 한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4번 지상권의 설정에 따른 지상권 취득은 물론 승계 취득이고요. 5번 저당권자, 유치권자, 전세권자는 별채권을 갖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자, 15번부터 이제 16번부터 공유에 관한 본격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죠. 제가 이제 아까 요약 정리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다. 따라서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다. 이해되시죠?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보자고요. 16번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1번도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비교할 게 좀 있어요.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처분을 금지하는 특약은 가능하고도
유효해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요 처분 금지 특약은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등기법에서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사자 간에 지분을 처분하지 마라 라고 하는 계약은 유효하지만 자기들끼리만 유효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3자에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1번 공유자가 지분 처분 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도 그 처분 행위는 항상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고요. 무효라고 제3자에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어요. 맞는 지분이고, 또 하나 조심할 것이 뭐냐면 분할도, 공유물의 분할도 자유롭게 할 수 있죠. 다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하지 말자, 불분할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도 유효하고요. 요 불분할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뭘 하면 되냐면 등기를 하면 돼요. 따라서 불분할 특약은 뭐 할 수 있는 거죠? 등기할 수 있고요. 요거는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번 부동산에 관하여 3분의 1의 지분을 가진 자예요. 또 이 사람은 소유권이 3분의 1인 거거든요. 따라서 소유권에 대해서는 3분의 1이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어디를 사용 수익하는 거냐면요. 목적물 전부를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부동산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이용 계량행위와 같은 관리행위는 지분의 가반수로 할 수 있고요.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죠. 따라서 판례는 3분의 2의 지분권을 가진 공유자는 가반수가 넘네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맞는 지문이죠. 4번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반환 청구와 방해 배제 청구는 지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고 전부에 대해서 방해 제거 예방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4번 타인이 공유물을 무단히 침탈한 경우의 판례는 공유자 1인은 단독으로 그 타인에 대하여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5번 공유물의 분할은 반드시 전원이 참여해야 되겠죠. 한 사람이라도 배제하고 이루어진 공유물의 분할은 무효입니다. 맞는 지문이 읽어보시면 되겠죠. 17번입니다. 다음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좀 생각을 좀 해보죠. 자, 권리 능력이라는 개념 기억나시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고 하고요. 권리 능력은 누구에게 있냐면 자연인과 법인에게 권리 능력이 있어요. 따라서 일단 원칙적으로 권리는 자연인과 법인만이 가질 수 있고요. 다른 것들은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조합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 거냐? 조합 자체는 권리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 구성원들의 공동 소유인데 그 형태가 뭐란 얘기냐면 합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또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말 그대로 뭐가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어요. 따라서 권리를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자체가 소유권, 권리를 가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그 권리 능력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 구성원들의 공동 소유인데 그 형태가 뭐란 얘기예요? 총유란 얘기죠. 그러면 법인의 소유 형태는 뭐예요? 단독 소유겠죠. 왜요? 법인 자체가 스스로가 뭘 가질 수 있어요? 권리를 가질 수가 있는 거니까요. 1번 보시면 총유는 단체 공동 소유 형태인데 개개의 단체 구성원에게 지분이 인정되지 않고 총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가 없죠? 지분이 없고요. 수익권만 인정되며 단체 구성원의 지위와는 별도로 처분하거나 상속이 되지 못하는 바 물건을 총유한 단체의 대표적인 것은 민법상 사단법인이 아니라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고요. 사단법인, 법인의 소유 형태는 공동 소유가 아니라 뭐죠? 단독 소유입니다. 답은 1번이죠. 2번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기하여 제3자가 공유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단독으로 자신에게 전부의 인들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자가 공유물에 대한 침해를 하는 때에도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겠죠. 왜요?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죠?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요. 3번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5년 내 기간을 정한 불분할 약정이나 법률에 의한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 맞는 질문인데 큰 의미는 없고. 4번 공유물의 분할은 협의상의 분할이나 재판상 분할이나 어느 경우에도 언제나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여하여 이루어져야 하고요. 5번 부동산의 합의자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 합의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의자의 상속인은 합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까지 일단 끌어보면 합의 지분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합의 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의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의자 합의로 귀속되고 잔존 합의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의자 단독 소유로 귀속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이런 이 논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합의 지분은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18번입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답만 보면 될 것 같죠, 그죠? 5번 보시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지분의 의미로 처분하지 못한다. X.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19번 다음 중 공유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나오는데 그러면 결국 뭘 찾으면 돼요? 조합이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찾으면 되는데 5번 수탁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 신탁재산은 조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거 하나만 추가할까요? 자, 우리가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인데 조합이 뭐가 있죠? 동업자와 수탁자가 수인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 신탁재산이 뭐죠? 합유다, 조합이다라는 거 하나만 좀 추가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0번입니다. 가장 잘못된 것을 찾네요. 5번 보시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X죠.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1번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옳지 않은 거죠. 3번 보시면 공유물의 관리, 이용 계량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해야 되니까 각자가 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됩니다. 22번입니다. 다음은 공동소유 형태들이다. 그중 성질을 달리하는 것은 나머지 것들은 다 뭐예요? 공유고요. 3번 수탁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은 조합이고 합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23번 문제입니다. 공동 소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지 않는 것은 1번 총유에서는 공유, 합의와 달리 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공유자와 합의자 모두 보존행위는 모두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공유에서는 합의와 달리 각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합의에서는 공유와는 달리 목적물의 처분 변경에 있어서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X죠. 공유든 합의든 처분 변경을 할 때는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유는 공유와 달리라는 지문은 뭐죠? X죠. 5번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유는 합의와 다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는 조합체가 해산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합의물을 분할할 수가 없으니까요. 요 23번도 죄송하지만 답이 잘못됐네. 해설은 문제가 없습니다. 답은 뭐죠? 밑에 1번이 아니라 뭐죠? 4번으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맞지 않는 것, 틀린 것은 1번이 아니라 뭐죠? 4번입니다. 4번. 정답을 1번에서 4번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24번입니다. 합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1번 합의자의 권리는 합의물 전부에 미친다. 맞아요. 왜냐하면 공유와 똑같은 거니까요. 2번 합의물을 처분 변경하면은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맞아요. 이것도 공유와 똑같은 거죠. 3번 합의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의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맞고요. 또 합의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4번 합의는 조합체 해산 또는 합의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이것도 당연히 어떻게 해요? 맞는 지문이겠죠. 5번 부동산의 합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합의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합의 지분은 뭐 되지 않아요? 상속되지 않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이번 강의는 마치고요. 다음 강의 때 심화 사례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